문제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스케줄표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저 이거 강추드려요. 비틀어서 하나만 똑똑똑 떼어내기 진짜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바꿔봤는데 이유식 시간이 돼서 먹였더니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연일 윤지연입니다. 어느덧 오늘로써 저희 둘째가 이유식을 시작한 지 보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그 첫째를 육아하면서 가장 막막했던 순간이 바로 이 이유식 시작할 때였는데요. 물론 이제 첫째를 육아할 때는 신생아 때부터 모든 순간순간들이 막막하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딱 난관에 봉착한 게 이 이유식 준비였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또 어떤 조리 도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고 너무 모르는 단계다 보니까 되게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둘째 때는 제가 첫째 때 했던 거를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스케줄을 여기 보이죠? 이게 있다 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이번 둘째 이유식은 굉장히 편안하게 시작을 했고 지금 보름까지 큰 문제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첫째 때도 이유식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주변 친구들도 되게 물어보는 게 많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2년 반이 훌쩍 지났고 제가 했던 방식을 좀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하는 막막해하는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11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둘 다 자고 있고 제가 마이크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소리도 조용조용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이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조금 양해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방식의 이유식 방법을 그리고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조리 도구들을 가지고 이유식을 시작을 했는지 요거를 쭉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잘 먹일 수 있는 나만의 꿀팁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저는 많은 그 육아의 바이블이죠. 삐뽀삐뽀 119 이유식을 토대로 이유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핑 이유식으로 이유식을 시작을 했어요. 이혜리가 이유식을 시작한 게 이혜리가 2021년 10월생이어서 2022년 4월부터 이유식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좀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크게 변한 점이 없어서 저도 그냥 이혜리 때 사용했던 이유식 방식 그대로를 이번에도 적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삐뽀삐뽀 119 이유식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책이 막 엄청 친절하게 스케줄표라든지 언제 뭘 먹여야 되는지 그리고 몇 시에 어떤 간격으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삐뽀삐뽀 119 유튜브 정유미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은 이유식 스케줄표가 이렇게 쭉 댓글로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일종의 예시니까 참고만 해라 이렇게 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또 거기 이해리에 맞춰서 한번 스케줄을 짜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스케줄표가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저는 삐뽀삐뽀 119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시작을 180일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예전에는 4개월, 5개월 때도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6개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을 한 만큼 입자감도 충분히 있게 하고 여기서는 이가 났든지 안 났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입자감 있게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전 좋았던 게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이 180일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유식을 시작을 했고 첫날에 이제 10배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잘 먹을 경우는 하루에 2끼 일찍 시작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마침 저희 이혜리는 너무 잘 먹어서 바로 둘째 날부터 2끼를 시작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윤재도 2끼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윤재가 드디어 이유식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 이유식 먹어요.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주식을 따라왔어. 자,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뜨거울까? 어때요? 어때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줘요, 떠줘요, 떠줘.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쌀죽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10배죽, 그리고 둘째 날에 10배죽 두 끼, 셋째 날에 9배죽 두 끼, 이렇게 점점 그 물 비율을 줄여 나갑니다. 여기서 뭐 10배죽, 9배죽, 8배죽이라고 하는 거는 쌀 10g이었으면 물 100, 이렇게 10배, 한 개 10배죽이고, 쌀 10이었는데 물 90 이러면 9배죽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되직하게, 그리고 점점 더 쌀알의 입자도 크게.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쌀가루를 사용하라 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먹는 그 쌀을 가지고 해라 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한으로 준비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실용적인 거 이런 걸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또 이 하정원 선생님 말씀이랑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철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소고기는 무조건 이제 끼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토핑 이유식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한 3일 간격으로 반찬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찬을 바꾸는 거 아니고요. 뭐 한 4, 5개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교체를 해도 되지만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죽을 3일 했으면 이제 쌀죽에다가 고기를 추가해서 또 3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 3일 했으면 반찬 추가하면 한 4일, 4일, 3일, 3일, 4일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에 2개씩 이렇게 바뀌는 걸로 스케줄을 짰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고기를 바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매 끼니에 소고기는 변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그람수도 진짜 왜 책에는 적어놓지 않으신 거죠? 영상을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지금 초기 이유식 전반기에는 하루에 10g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끼를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끼에 5g씩 이렇게 해서 넣었고, 그 다음부터 채소 반찬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식 8일 차에는 양배추를 추가를 했어요. 이제 양배추는 10g씩 이렇게 또 3일 가다가 당근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당근 가고 그 다음에 청경채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쌀, 고기, 양배추, 당근, 청경채 이렇게 5개가 되고요. 어느덧 윤재의 이유식이 열흘째? 그래서 벌써 이제 당근도 추가를 했고, 어제 당근 처음 먹기 시작을 했고, 밥 50, 소고기 5g, 당근 10, 양배추 10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삐뽀삐뽀 119에서는 잡곡도 이제 바로 시작을 해도 된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오트밀을 바로바로 먹이는 부모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혜리 때도 바로 잡곡을 한 15일 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고, 이번 윤재도 이제 한 내일부터는 또 현미라든지 뭐 다양한 잡곡들을 좀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경채까지 했죠. 그 다음에 애호박을 추가하는데 이제는 양배추랑 애호박을 바꿔줬어요. 저는 이걸 바꾸는 거에는 색깔을 생각해서 바꿔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뿌리 채소냐 뭐 잎 채소냐 약간 이렇게. 그래서 양배추랑 애호박 뭐 색깔이 약간 좀 노란기로 비슷하니까 양배추랑 애호박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호박, 당근, 청경채 또 이렇게 가다가 청경채 대신에 브로콜리로 바꿔주고, 그리고 오이도 뭐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달걀 테스트를 또 하잖아요. 달걀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음식이라고 해서 알레르기 한 20일 차부터는 달걀 노른자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추가를 하는 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사과를 추가해서 과일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대로 윤재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하루에 그 수유 스케줄은 또 어떻게 다냐? 그 초기 이유식 전반기에는 수유와 이유식을 부쳐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먹이는 게 좋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냥 부모한테 편한 시간으로 얘기를 해요. 부모가 밥 먹을 때 같이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시간을 권해주는데, 이게 이혜리 때 수유 스케줄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혜리는 수유는 하루에 4번을 하고 있었고 이유식 2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이유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 타임 조금 전에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수유를 바로 보충을 해줘라 라고 해서 아침 7시에 분유를 먹이고 11시 20분에 이유식을 먹고 12시에 분유를 먹고 3시 반쯤에 이유식을 먹고 4시에 분유를 먹고 8시쯤에 또 분유를 먹고 이렇게 잤습니다. 근데 지금 윤재도 다르지가 않아요. 윤재는 이혜리보다 좀 더 잘 자요. 좀 더 길게 자고. 그래서 아침 한 7시 50분쯤에 첫 수유를 하고 11시 반에 이유식을 먹고 12시에 수유를 하고 3시 반에 이유식을 먹고 4시에 수유를 하고 그리고 7시 50분에 마지막 수유를 하고 잡니다. 수유량은요, 저희 둘째를 보면 막수를 제외하고는 한 끼에 230ml를 먹고 있고요. 막수는 거의 한 300 조금 안 되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윤재는 좀 수유량이 이혜리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첫째도 둘째도 굉장히 수유량이 많았던 잘 먹는 아이들이었어가지고, 그래도 이혜리는 여자아이고 첫 아이다 보니까 1000을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요. 둘째 지금 윤재는 1000을 넘기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였음에도 변이라든지 뭐 잠이라든지 체중 느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는 큰 무리가 없어서 거의 한 1100 정도 먹였었고, 그래서 하루 스케줄은 이렇게 되고 수유량은 한 끼에 230, 막수는 290 정도 되고, 이유식량은요 그람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 또한 제가 그 영상과 책을 도합해서 만든 저만의 양은, 일단 이혜리도 첫날 첫 끼에 60g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재도 60g을 다 먹었고요. 근데 이제 윤재는 둘째 날부터 잘 먹지를 않아서 밥 양을 한 끼에 40g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의 먹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고기는 하루에 10g 먹기 위해서 저는 한 끼에 5g씩 줬고, 나머지 채소들은 10g씩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초기 이유식 전반이고요. 그렇다면 그럼 조리 도구는 어떤 걸 사용을 하는가? 이제 이유식을 앞두고 조리 기구를 사려고 많이들 서치를 하잖아요. 근데 아시죠? 저는 정말 최소한만 준비하자, 저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혜리 때 준비했던 이유식 냄비, 릴리팟 요거를 구매를 해서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해요. 어른 음식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혜리 죽 끓여줄 때, 아침에 이혜리 누룽지 만들어줄 때 뭐 여전히 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번에 윤재 때 요거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하필 그 전날 여기다가 된장찌개로 옮겨놨지 뭐예요. 그래서 괜히 좀 찜찜한 느낌이 있어서 겸사겸사 새로 사보자 약간 생각을 했는데, 쿠팡에서 하필이면 이 릴리팟이 로켓 배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찾다가 이번 윤재 때는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 이거 강추드려요. 뭐가 좋냐면, 저는 이게 이유식 만드는 거는 뭐 그냥 쓰임이 나쁘지 않게 뭐든 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거 중탕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리 좀 만들어 놓잖아요. 토핑이 유식이다 보니까 냉동 보관을 하잖아요. 큐브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중탕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산 템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죽 만들고 이렇게 덜고 할 때 살짝 손목이 아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토핑 이유식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바로 요겁니다. 짜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것도 이제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아마 조금이라도 검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퍼기 거. 요거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퍼기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혜리 때 사용했던 거는 그냥 쿠팡에서 빨리 올 수 있는 걸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 밑에는 이렇게 실리콘이지만 위에는 플라스틱
그냥 이렇게 뚜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냉동실에서 그게 좀 잘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 아구가 잘 안 맞는다 그러나? 그래서 괜히 좀 찜찜한 거예요. 이 냉동실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들어가는 건 아닐까? 근데 이거는 이 뚜껑도 실리콘이어서 이제 아기가 이렇게 딱 맞고, 그리고 비틀어서 하나만 똑똑똑 떼어내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가로 또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퍼기 브랜드에 혹시 저희 지연이엘 구독자분들이 이유식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될까요? 이랬더니 감사히도 할인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혹시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참에 요거 퍼기에 들어가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그거 구매한다고 저한테 뭐 수수료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브랜드에 좀 요청을 드린 거니까요. 요즘 이유식 준비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국민템 이참에 저렴하게 구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 큐브도 큐브인데 더 마음에 드는 게 큐브 공장이 돌다 보면 요걸로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 큐브 만들어 놓은 거를 또 덜어 놓을 곳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 또한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큐브 보관함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강추드리고, 제가 사실 퍼기 브랜드를 알게 된 제품이 바로 요거에서부터였어요. 그 찜기로 퍼기가 되게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익히 들었어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요것도 강추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저희 조리원 동기들이 하는 말로는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냥 가스레인지에 이제 중탕식으로 이렇게 찜기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급하거나 그런 거 귀찮거나 하면은 이렇게 전자레인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특대 사이즈인데 후기들 보면은 소자는 좀 사용하기 많이 작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이즈 한번 잘 비교해 보셔서 한번 보실 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핑할 때 넣을 때 이렇게 요만한 숟가락도 아니면서 주걱도 아니면서 이런 크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재 때 요거 퍼기 거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바구니 담을 때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최소한만 준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혜리 때도 초, 중, 기, 후기, 이유식 모두 다 만들어서 줬었는데, 이유식기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집에서 사용하던 이 도깨비 방망이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냥 집에 이게 없으시면 이제 뭐 이유식기를 구매하시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이게 집에 있으시다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도 충분히 이유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시다면 일단 초기 전반기까지는 막 여러 가지 구매하시기보다는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초포 정도는 사야겠다, 그냥 이유식기를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씩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구매를 한 거는 바로 이 도마. 요거는 이제 집에 쓰고 있는 게 나무 도마인데 괜히 좀 찜찜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쿠팡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링크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혜리 때 사용했던 건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써서 이번 윤재 때도 그냥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바지는 요거 사용하고 있어요. 이혜리 때 이 베이비존 잘 사용하고 이뻐가지고 이번에도 윤재를 씌워줬는데 굉장히 이제 뿌리치고 안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척도 편하게 아주 가벼운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기 때는 아니었고 이혜리 이제 중기? 후기 가서는 이렇게 팔토시 있는 자기주도 턱바지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혜리 요거 입은 거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되게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자기주도 턱바지 이렇게 하면은 저런 것들이 나와요. 저는 자기주도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시작을 하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숟가락도 빼서, 그래서 숟가락도 항상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 손에 쥐어줘야 되고 하나는 이제 엄마가 힘들게 먹이고 뭐 이러는데, 저렇게 팔토시 있는 걸로 먹였더니 훨씬 더 나중에 청소하기도 쉽고 좀 주변 정리하기가 좀 수월했어가지고 저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사용해보니까 단점은 잘 안 말랐을 때 쉰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빨아줘야 되기 때문에 2개를 사서 계속 번갈아줘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윤재가 이혜리에 비해서 잘 안 먹는다. 그리고 약간의 거부가 왔다. 울기 시작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름이 지난 지금 한 10일차부터는 다시 완밥을 하고 있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저만의 팁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지만 저는 이거를 바꿔봤는데 윤재가 그 전에 낮잠 시간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좀 놀다가 먹는 스케줄이었는데 어느 날 좀 잠을 길게 자서 자고 일어나서 이유식 시간이 돼서 먹였더니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윤재가 먹기 전에 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낮잠 시간이랑 수유 시간을 조절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고 일어나서 먹을 수 있게끔 조절을 했더니 아주 잘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물론 에바 애기 때문에 저희 아이에게만 적용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가 좀 이유식 거부가 심하고 먹기를 좀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먹기 직전에 좀 충분히 재워주시고 일어나고 한 5분 정도 그냥 스트레칭 정도 해주고 바로 한번 먹여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둘째 맘이 알려주는 이유식의 A부터 Z까지 쭉 한번 저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유식 준비 막막하시겠지만 또 막상 하다 보면은 은근히 재밌고 별거 아니에요라고 하기엔 매번 힘들긴 합니다. 우리 엄마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시중에 시판으로 좋은 이유식들도 많으니까요. 시판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죄책감이나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마시고 따져보시고 어떤 것들이 좋겠다라는 거는 엄마 마음으로 고려해 보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유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